ETF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TF란 무엇이냐? 비빔밥이다 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하나의 그릇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고추장도 담고 밥도 담고 나물도 담는 그런 비빔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ETF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를 추종해서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고 낮은 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를 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으며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품 ETF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된 주식을 비빔밥처럼 담아놓은 ETF, 바이오 ETF라고 하면 바이오 주식을 비빔밥처럼 담아놓은 ETF, 방산 ETF, 미국 주식 ETF, 채권 ETF는 각각을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담아놓은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TF의 정의는 Exchanged Trade Fund의 줄임말이고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따라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에 유리하고 여러 운용사가 존재합니다. 앞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삼성이나 미래에셋 아니면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신한에서 각각 운용하는 ETF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7개가 있습니다. ETF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타이거 화장품 ETF를 예시를 들어보면 타이거라고 하면 타이거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ETF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을 비빔밥처럼 담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등을 담아놓은 거고 요 구성 종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확인하면 화장품에 관련된 주식들을 골고루 담아놓은 ETF 종목이다 이런 겁니다. 다음 타이거 코스피 ETF를 보면 타이거라는 운용회사에서 운용을 하며 코스피라는 주제를 가진 ETF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타 등등을 담고 있는 ETF고 구성 종목을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코스피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덱스 미국 나스닥 ETF가 있고 에이스 미국 S&P ETF가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코덱스라는 회사에서 미국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하고 있는 ETF고 에이스라는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미국 S&P를 위주로 담은 ETF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ETF를 보면 엔비디아, 애플, 인텔, 아마존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구성 비중을 여러 가지를 둬가지고 구성한 ETF다.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을 구성한 ETF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미국 ETF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QQQ라는 것도 ETF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QQQ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애플이라는 것을 8.7%, 그다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구글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넷플릭스까지 이런 것들을 각 비율로 비빔밥처럼 담아놓은 ETF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인베스코, 아이쉐어, SPDR, 뱅가드 등등에서 운용하는 운용사다. 여기 앞에 인베스코 QQQ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QQQ라는 ETF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SPY랑 VOO라는 게 있는데 SPY는 딱 보면 아시겠죠? 이제 SPDR에서 운용을 하는 S&P ETF고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S&P 500 ETF입니다. 구성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 비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구성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ETF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방법이 있는데 ETF는 주식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에서 내가 직접 매매가 가능합니다. 펀드와 달리 매일매일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ETF 장점으로는 낮은 수수료, 분산 투자, 그다음 유동성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보다 훨씬 관리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분산 투자는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고 개별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으로는 ETF는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장점, 퇴직연금, DC형, IRP에서도 ETF가 거래가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퇴직연금에서 운용이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DB형, DC형 있는데 DC형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IRP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가능하고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 장기 투자에서 유리한 게 ETF니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ETF는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 ETF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ETF라고 하는 거는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키움처럼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ETF들이고, 해외 ETF라고 하는 것은 인베스코, 아이쉐어, 그다음에 SPDR, 뱅가드 등에서 운용하는 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ETF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에서 운용을 하는 S&P 500 ETF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ETF를 할 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추천하고 단기 투자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도 운용을 할 수 있고요. 단기 투자로는 빠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 ETF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당연히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겠죠. 거래량은 활발할수록 좋고, 왜냐면 빨리 현금화를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활발하면 쉽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추적 오차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추적 오차라고 하면 만약에 S&P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하면 S&P가 5% 올랐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ETF가 4.5%가 올랐어. 뭐 이러면 추적 오차율이 조금씩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추적 오차율이 최소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추적 지수와의 성과 차이가 최소화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ETF가 뭔지는 알겠는데 포트폴리오를 내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추천을 드리는데 연구 포트폴리오랑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간단하죠. 주식, 채권, 금, 현금을 나누어서 각각 25%씩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된다. 비율을 25, 25, 25, 25를 맞추면 된다. 그리고 올레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 7.5, 원자재 7.5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고, 비율은 조금 변동 가능하죠.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좀 좋다라고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이나 DC형이나 IRP에서 운용을 한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타이거, 미국 S&P 500, 한국 주식은 키움 200TR, 금은 에이스 금현물, 한국 채권은 키움 국고채, 미국 채권은 미국 혼합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와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2016년부터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봤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연구 포트폴리오가 기대 수익률이 약 6%가 나오고 올레드는 7%가 나옵니다. 최근 MDD는 연구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0%,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5%입니다. MDD가 무엇이냐면 맥스 드로우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얼마가 떨어졌는지를 보면 되는데, 연구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간단했잖아요. 4개의 자산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고 MDD가 조금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조금 복잡하지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ETF는 비빔밥이다.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거죠. 한 그릇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TF마다 종목 구성이 다르니까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지, 어떤 것을 추종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자산군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채권이나 주식이나 금 등 여러 가지 자산군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장기 투자할 목적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단타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연구 포트폴리오와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지를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ETF가 무엇이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